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변씨가 찾아갑니다. 허생에게 찾아가서 돈을 줍니다. 은자까지 모두 받아서 다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변씨가 아니고 저기 허생이 아니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검을 버리고 이제까지 10만 검을 취하라고 했겠는가? 그냥 들여다보고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돈을 보내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허생과 같은 생각, 나는 조금의 의식주만 해결되면 난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생각은 우리는 안분지조, 안빈낙도, 비니무원, 단사피운, 단표누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개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맞게 사는 것에 또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빈낙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더라도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난할 빈자예요. 빈자는 빈이 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자는 원망할 원자인데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이지만 없다는 것을 해석이 되지 않고요. 이 무는 뭐뭐 하지 않는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단서표음이라고 했을 때 단사라고 하는 것은 광주리 단자예요. 광주리에 밥을 먹는다. 바구니에 밥을 먹는다는 건데, 주먹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주먹밥이 여러분들, 근처에 편의점에 파는 맛있는 주먹밥이 아니고요. 이때 주먹밥은 소금, 간장,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서표음, 그리고 표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주밖에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 만족하는 소박한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단표누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표는 단사표음에서 단표와 단과 표를 가져오면 이렇게 표가 단표가 되죠. 누항이라고 하는 것은 누찬 집을 얘기합니다. 항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그래서 단표 누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의 청빈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단표누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빈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비로서 청빈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요? 허생은요. 자, 허생의 이중적 태도는 재물에 대한 그 이중적인 태도의 허생의 긍정적인 것은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뭐가요? 재물이. 그래서 재물은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재물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돌에 살줄 수 없고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변씨가 더 많이 주려고 하지만 싫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좀 많이 주면 나한테 재앙을 맡기는 것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요? 허생은요, 재물을. 그래서 술을 또 가져가면 허생은 굉장히 좋아해서 취하도록 마십니다. 변씨가 어느 날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어? 나도 많이 벌고 싶어 그런 거겠죠. 또 너의 허생의 행동의 이유와 근거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면서 변씨의 역할은 그래서 허생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렇죠? 자, 그것이 아주 알기 쉬운 일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해외 무역이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여건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또 소비가 되고 중상주의를 표방했던 연안박지원의 사고가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를 대변하고 있어 허생은 해외 무역과 조선 내 상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해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좀 거꾸로 갔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려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조선보다 고려가 더 많이 해외 무역을 많이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고려가 어떻게 고려가 됐을까요? 실제로는요, 고리라고 했대요. 근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화려할 여자를 읽게 되면서 우리도 이게 화려할 여자를 읽게 돼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도 원래는 자기 스스로 고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어쨌든 고구려든 고려든 고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코리아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수레가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수레가 다닐 만한 큰 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라에, 한반도에. 그런데 큰 길을 조선에 와서는 많이 없앱니다. 왜 없앴냐면 큰 길이 있으면 오랑캐나 외적이 쉽게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수레가 다니는 큰 길을 없앴다고 해요.
나라가 좀 거꾸로 갔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조선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매점매석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화생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자면요.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에서 굉장히 부정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거, 매점매석을 통해서 모순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성리학을 중시하는 조선의 모순적 사회주의 구조를 풍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리학 자체는 의식주의 현실적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형식에 집착하고 모순이 굉장히 많았던 게 성리학의 모순, 유교의 모순이었어요. 성리학의 모순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라는 사람이 잘랐습니다. 뭐를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서 거기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동국 신속 상강 행실도라고 하는 책에도 실립니다. 본받아라 합니다. 그리고 효자문도 내립니다. 본받아라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본받고 요때는 또 함부로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신체법 하더니 또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또 요절 때는 또 상을 또 줍니다. 상을 주고 효자문까지 막 내려요. 이게 뭔가요? 또 본받아라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본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함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허벅지를 잘라서 이렇게 고기를 끓여드리고 막 그렇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어머니한테 아이고 고기가 없었는데 고기가 뭐냐.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효자문을 받기 위해서 또 너도 나도 허벅지를 베고 손가락 자르기 시작하면 이때는 또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습니다.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게 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참. 자, 그리고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유교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교 뭐 도술 부리고 상실령 나오고, 용왕 나오고, 염라대왕 나오고, 뭐 이런 도교에서는 귀신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교에서는 귀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 인정하지 않으면, 제사문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왔다고 생각하고 제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임금이 하늘에 대고 기우제를 지낼 때도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귀신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유교라고 하는 유교에서는요.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면 유교와 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또 없다고 하면 뭐 임금이 지내는 제사든 아니면 뭐 임금이 종묘 가서 또 역대 왕들한테 지내는 또 제사가 또 있어요. 그 제사도 종묘에 가서 지내는 제사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유교는 그래서 모순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천원짜리 5천원짜리 주인공이신 율곡이 뭐 태계 이양 이분들도 귀신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그냥 애둘러서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맙니다. 자, 어차피 당신은 당신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늘이 명하는 것이요. 사람이 복에 의지한다. 이런 것들은 다 운명이 사고가 됩니다.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할아버지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신 것도 다 팔자소관 얘기하는 것도 운명이죠. 사고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드디어 이제 북벌론이 나옵니다. 병자호란에서 당한 치욕을 씻어낸다고 한다. 북벌론을 얘기해요. 북벌론을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100년 전 얘기를. 연안박지원이 살았던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연안박지원이 살았던 시기보다 100년 전 얘기예요. 북벌론은. 그렇죠? 연안박지원이 요때 사람이고요. 요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북벌론은 요때예요. 100년 전 얘기잖아요. 100년 전 얘기는 무엇일까? 왜 100년 전인 북벌론을 얘기하는 것은 이유는 뭘까요? 정치, 무능, 모순, 부주렴의 대표적인 대표를 북벌론으로 본 것이죠. 말로만 북벌론 외치면서 막상 실천하지도 않고 실천하는 방법도 찾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를 등용한다든지 정치를 쇄신한다든지 조선 사회 구조를 문제적으로 혁파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졸수자 조성기, 반개, 유영원 이 사람들은 뜻을 펼치지 못한 인재를 얘기합니다. 자, 구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왕은 뭐 중국의 전역을 다스리던 뭐 9개 왕 또는 뭐 청나라 태조의 뭐 아들 하는데 어쨌든
그냥 국가를 살 만한 돈이었다. 구황이 모가지를 사기에도 충분했다. 국가를 살 정도로 큰 돈이었다. 누가? 허생이 돈 매점 매석에서 번 돈이요. 자, 그리고 변씨가 이완을 데려옵니다. 변씨가 이완을 연결합니다. 변씨가 이완을 데려와서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여러 차례 말을 걸어봅니다.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생은 편안하게 일어나서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허생이 나중에 이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완이 들어왔어요. 이완은 이제 정승이에요. 대장인데 사실 여기서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역사에서 북벌론을 추진했던 실제 장군이죠.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너무 지루하구나. 그래, 너는 무슨 벼슬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와룡 선생 같은 사람 청구할 거다. 네가 임금께 아리어서 상고초려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상고초려, 와룡 선생 아시죠? 제갈량. 상고초려 세 번이나 찾아가서 뭐 인재를 구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요. 임금이 직접 인재를 찾기 위해서 세 번이나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완 장군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그렇게 지금 숭명배청 정책이라고 해서 숭명배청 정책 이름에 있잖아요. 명나라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거고 청나라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나라는 뭐 문화의 나라고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다. 만주족이 세웠고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죠. 청나라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많은 명나라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해왔어요. 이때 보면은 명나라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약 20년 뒤에 남명도 멸망하죠. 남쪽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이 명나라 황제가 20년만 좀 버티다가 어떻게 다 끝나요. 그럼 여기서 보자면 명나라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해와요. 망명을 어디로? 조선으로요. 조선으로 망명해 왔어요. 그러면 숭명배청 정책이라며, 명나라를 숭배한다며. 그러면 망명해온 명나라 사람들을 잘 대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우해주지도 않아요, 조선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연안박지원이, 허생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지. 망명해 왔어. 임금께 아래서 왕실의 여자들을 시집 보내라. 어디 명나라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훈적 공기, 그러니까 기득권들의 집을 몰수해서 그들 명나라 사람들한테 내어줄 수 있겠느냐? 없다고 해요, 당연히. 누가요? 이원 대제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해서 머리를 깎고 변발. 황비용 머리 있죠? 황비용 머리. 그 다음에 오랑캐를 복장을 입히고 빈곤가에 응시하게 해라라고 합니다. 황비용 머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황비용 머리 모르세요? 황비용 그 음악 모르세요? 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머리 앞에는 대머리춤을 하고 뒤에는 이렇게 따는 거죠. 변발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청나라에 뭐가 있으면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안 된다고 해요. 그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가서 만들어서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하고, 어쨌든 청나라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요. 이완 장군은요.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창고로요. 강남은 우리가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 그다음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콩 다. 이 강남은 우리 한강 남쪽의 강남이 아니고 중국의 양쯔강 남쪽의 강남을 얘기합니다. 자, 시사삼책입니다. 그 당시에 생긴 여러 가지 세상 일이에요. 자, 세 가지 대책이죠. 자, C-1에서는 인재 등용을 얘기하죠.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한 것인데요. 자, C-2에서는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것입니다.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훈적 권기들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나라를 그렇게 숭배한다 그러더니 명나라 망명해 온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어요. 조선은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합니다. 세대부들의 허례허식과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시사삼책에 대한 이완의 대응과 입장을 볼게요. C-1에서는 적극적인 인재를 등용하자.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다칠 수 없으므로 불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자. 종실 훈적 권기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합니다. 청나라 교류 촉구하자.
변발과 호복은 호복, 호자는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떡, 호주머니 얘기하죠. 다 호떡 이게 저 오랑캐 호자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복은 오랑캐 복장은 4대 부들의 예법에 어긋남으로 불과합니다. 시사삼책의 정리, 허생과 이완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시사삼책이 허생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중요하죠.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이완의 입장입니다. 시사삼책에 대한 명분을 중시하죠. 사대부와 임금의 체면, 예법,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칩니다. 허생이요. 아니 우리처럼 무슨 송곳주 상투 튼게 송곳주는 뾰족하게 한 것이 이게 뭐냐? 응? 허례허식에 잡혀있는 그 조선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라 지금 번호기하고 무령왕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쫓았다. 번호기라고 하는 사람은 진시황하고 황의 신하였는데 어떻게 진시황하고 원수가 되는지는 중국 역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번호기는 진시황하고 원수 사이가 되고 진시황은 번호기의 자식들 부인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번호기는 진시황의 원수였습니다. 연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번호기가요. 어느 날 근데 형가가 찾아옵니다. 번호기에게. 형가가 저도 번호기 당신처럼 진시황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 번호기 당신이 머리를 가져왔다고 하면 진시황은 나를 만나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머리가 필요합니다. 번호기요. 그래서 번호기가 가져가시오 내 머리. 그래서 머리를 모가지에 잘라요. 그래서 그다음 무령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제 무령왕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령왕이에요. 자, 호복기 사람이라 유목민, 오랑캐들의 복식과 기마술을 도입해서 조나라의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명분에 휩싸이지 않고요. 뭐 허례허식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야? 실질적인 실제의 쓰임, 실용적인 태도입니다. 누가요? 번호기와 무령왕은요. 그래서 허생은 너무 화가 나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이완을요. 이대전 깜짝 놀라서 뒷문으로 뛰쳐나가서 재빠르게 달아납니다. 찌르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찌르려고는 해요. 근데 이게 왕권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실 왕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자, 그 이튿날 찾아갔더니 집은 텅 비어있고 허생 간 곳이 없었습니다. 미완의 결말로 끝납니다.